반갑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된 주식사 로털 대표 박종현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요, 스마트 팩토리 중에서 AGV와 로봇을 이용한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강의 순서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OPC UA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 표준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한번 둘러보고요. 요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AMR과 AGV, ACS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이 들어보셔서 이제 아실 겁니다. 1차 산업혁명은 스팀을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발생된 전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의 CPS를 만드는 게 1, 2, 3, 4차 혁명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그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것인지, 정의가 뭔지,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관련된 자료라든지 논문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해서 제가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리얼타임, 실시간, 그 다음에 수직 수평 계층의 파괴, 그 다음에 동적이고 다이나믹하면서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 학생이 보면은 굉장히 좀 뻥쳐있죠. 예, 뻥쳐있는 이유가 굉장히 그냥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요소가 네트워크, 사람, 기계, 또 필요한 게 ICT 기술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앞서 장에서 수직 수평 구조의 파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통적인 일반 제조업에서 가장 밑단에 있는 레벨이 센서입니다. 센서, 모터, 기타 하드웨어를 위에 이제 제어 컨트롤러인 PLC 같은 곳에서 각 센서나 기계들을 제어를 해요. 그리고 각 단위 설비에서 모아진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전체 모니터링과 관련한 게 이제 스카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위에 ME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MES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보고 사업도 많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게 ERP죠. ERP는 20년 이전부터 계속 배웠었고요. 지금은 이제 MES 구축이나 기타 로봇 자동화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OPC UA라는 걸 통해서 각각 직접 다이렉트로 통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센서에 PLC와 같은 CPU가 각각 내장이 돼서 스마트 센서, 스마트 액추에이터, 스마트 모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터나 센서에 자체적으로 이제 CPU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일으키고 있는 진동이나 온도가 정상적인 RPM인지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스스로 판단하거나 혹은 옆에 있는 모터들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상이 있다면 바로 알려주죠. OPC UA로 다이렉트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PLC를 통하고 스카다를 통하고 MES를 통해서 각각 설비 자동화나 설비 유지 보수인력들에게 메시지를 알려주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OPC UA라는 게 전체 레벨에서 다이렉트로 통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걸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OPC UA의 시스템 구성을 간단하게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PLC 컨트롤러가 하나의 공정을 보통 많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PLC 하나가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공정, 세 번째 공정, 네 번째 공정이 있고, 이가 어떻게 돼 있다고 돼 있었죠? MS가 있고, 그 위에 이제 ERP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MS와 연동된 데이터베이스도 컴포넌트를 통해서 로봇, 사출기, 막힌기, 검사기에 있는 것들을 PLC가 바로 OPC UA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쓸 수가 있어요. 굉장하죠? 자, 그 다음에 ACS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뒷부분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AGV를 컨트롤하는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이 있는 모바일 로봇이 어디 있으니 1번 기계에서 3번 기계까지 물건을 빼서 보내라. 이런 것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하고 라우팅하는 역할을 하는 메인 핵심 시스템이고, 이 ACS는 ERP 밑이나 MES에 있는 WMS와 같이 연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OPC UA가 PC본에서 보시듯이 기존 전통적인 시스템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OPC 서버가 있고 전체 하드웨어가 있죠. 예. 사출기나 압출기에서 물건이 나오면 로봇이 들어서 로딩, 언로딩하고 박스에 적재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제조업에서는 원재료를 투입하든지 사출하든지 압출하든지 통해서 처음에 금형을 통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생산관리 트래킹을 위한 아이디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뭐 QR코드나 바코드나 기타 코드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고열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QR코드라는 걸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인쇄해서 뒤로 넘어가는데 이 공정 중간중간에 어떤 제품이 몇 시에 들어와서 이 공정에서는 몇 시에 끝났어야 하는 것들이 OPC UA를 통해서 각각 모니터링 돼서 전체 공정관리, 데이터 집계, 생산 추이기록 관리 전부 다 통합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유지보수가 편한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OPC UA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연동을 하려고 하면 구형 PLC 같은 경우에는 연동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 공장을 신축할 때는 OPC UA 서버를 반드시 넣는 방식을 취해야 되고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존 왼쪽이 이제 기존 시스템인데 기존의 생산은 지금도 로봇과 기계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풀림질 관리 쪽이나 관리 쪽에서 확인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왼쪽에 있는 파란 블록 박스 두 개가 오른쪽 위로 올라왔죠. 로봇과 사람, 그 다음에 생산은 4차 혁명이나 스마트 팩토리로 넘어와서 생산을 아직도 사람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100% 완전 자동화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감성 검사 같은 것도 있고요. 육관 검사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가의 칼날 같은 경우에는 장인들이 칼 가공이 잘 돼 있는지 칼날을 손으로 만져야 되죠. 그런 부분들은 사람이 손 아니면 검사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공정에 중요한 공정은 사람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 부분에서 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왼쪽에 사람이 있지만 AI가 들어가서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나 오랫동안 일했던 장인의 노하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AI를 가지고 직접 판단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IoT 기술, ICT, 그 다음에 AI를 학습하기 위한 빅데이터 수집과 학습을 위한 모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클라우드에 넣을 것인가를 정책을 관리하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동적으로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인터페이스랑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왼쪽이 현재 시스템이고 오른쪽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가려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자, 생산관리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일반적인 기존 자동화와 OIR, 스마트 팩토리가 틀린 점이 뭐죠? 좀 더 복잡해요. 딱 봤을 때. 그렇다면 굳이 왼쪽을 포기하고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남들이 해야 된다고 다 따라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방문하는 공장이 최소 2곳에서 많게는 정말 많을 때는 하루 10곳, 일주일에 10곳 이상씩 방문했었는데요. 그중에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면 왼쪽 시스템을 오른쪽으로 가려고 많은 지원을 뽑고 정부 지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장이 단순하거나 제품 종류가 작다고 하면 굳이 복잡한 시스템 쓰지 않고 왼쪽 시스템 그대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근데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적인 회사의 로드맵을 생각해서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제조업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물건만 찍어내는 것이 아닌 원재료를 적재적소에 적당한 시기에 잘 사와서 품질 관리를 잘해서 제품을 잘 만들어서 포장까지 잘해서 고객한테까지 보내는 등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품의 종류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해서 왼쪽으로 계속 갈지 오른쪽으로 옮겨갈지를 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제가 오늘 주 강의 내용이 뭐냐면 AMR, AGV 혹은 물류 자동화가 스마트 팩토리에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에 보시는 게 일반적인 공장의 형태예요. 팔레트에 제품을 넣어놓다가 고객이 요청이 오면 생산 스케줄을 만들고 작업자를 구성하고 작업 일보를 작성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그때마다 저장해놨던 부품을 지게차로 드러내고 옮기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걸 빠른 시간 내에 놓고 뺄 수 없을까? 그러면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텐데. 자,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회사의 창고예요. 자, 왼쪽에 보시면 박스에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적혀 있죠. 딱 봐도 깝깝하죠. 정리정돈은 잘 돼 있어요. 깨끗하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놓고 빼고, 물론 여기서 이제 박스에 종이 적힌 걸 보고 사람이 잘 기록해서 갖고 있다가 원재료가 생산에 투입되고 나면 협력사한테 또 물건 발주를 내야 되죠. 물건 발주를 낼 때 생산량을 예측을 해서 발주를 하고 적정 재고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이걸 사람이 수기로 다 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네. 자, 그 부분들이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자, 이걸 자동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이제 AGV라는 것입니다. AGV는 1980년도부터 있어 왔어요. 가깝게는 부산의 삼성자동차, 여기는 1990년대부터 AGV를 써왔어요. 생산 라인에서 투입해서. 굉장히 생산 속도가 빠르죠. 자, 그 다음에 AGV와 비슷한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SGV, AGV, EGV, AMR, 요즘 AMR이라는 단어를 굳이 AGV와 구분해서 많이 쓰는데, 다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고속도로 자율주행과는 조금 또 다릅니다. 고속도로 중앙선이 있고, 가드레일 있고, 밖에 선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추적을 하고 앞차를 보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그렇고 가이드를 인식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이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이제 공장에서 물류 자동화하는 데 쓰는 AGV나 AMR의 구조입니다. 보통 PLC로 구동부, 라이다 센서, 내부 통신 카메라 각종 센서들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PC가 들어가 있는 타입이 있고요. 오직 PLC만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즘 로스라고 하는 것들이 로스가 나온 지는 제 기억으로 한 10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거의 95% 이상은 아직도 로스 1을 쓰고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PC 기반인데요. 이 PC에서 각 구동부 모듈 라이다 센서를 다 관장을 해요.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면 PC로만 로봇을 제어하는 게 있고요. PLC로만 제어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PLC와 PC를 모두 제어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전용 설비가 있고 OPC UA가 있어요. 그 다음에 WMS가 있고 MES가 있고 ERP가 있죠. 자,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를 옆으로 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물류 자동화와 AMR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구조, 상위단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연동이 돼야 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우리 회사는 WMS가 없는데 AGV를 도입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셔도 안 되고 해봤자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없고 사람 대비 사람이 일하는 건 단순해지지만 지게차를 AGV로 바꾼다고 해서 AMR의 퍼포먼스나 투자 대비 ROI가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WMS는 물류 창고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그 하위단에 ACS가 있어요. AMR 컨트롤 시스템이죠. 이 AMR 컨트롤 시스템이 각각의 AGV와 통신을 하면서 경로 제어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라. 자, 그 다음에 이 포맷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PLC는 단순 제어나 대량 운영에 부적합합니다. 경로가 복잡해진다든지 하면 PLC는 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드웨어를 단순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거고 요즘 이제 복잡한 것들이 PC 기반의 PLC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실시간을 위주로 만들었고 동적으로 상호 간에 통신하고 운영하면서 그런 것들에게는 좀 부적합해요. 그래서 단순 제어 쪽에 몇 대만 넣고 하기에는 PLC만 가지고 충분하다. 그 다음에 PC는 이제 로스 기반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오픈소스이고 오픈소스다 보니까 커스텀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패한 사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에는 PLC를 쓰고 상위 제어하는 시스템은 이제 PC를 써요. 자, 이게 이제 와이파이가 위에 있는데, AMR, 물류 자동화 때 AMR의 가장 큰 특징이자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와이파이라는 점입니다. 자, 통신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우리가 집에서 이더넷 케이블을 꽂아서 쓰는 유선 방식이 있고, 노트북이나 핸드폰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화를 하다가 고속도로나 터널을 지나갈 때 한 번씩 지나가 끊겨서 다시 전화 건 일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와이파이의 통신 방식은 OSI 7레이어라고 하는 것에서 제일 밑에 물리 계층에서부터 상위 소프트웨어까지 구조나 설계가 조금씩 달라져야 됩니다. 상위단에 있는 응용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 원활하게 소프트웨어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끊어졌을 때 다시 연결하고 어떻게 끊어졌을 때 데이터를 동기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있는 사각형이 자율주행 AMR이고요. 그 위에 로봇이 붙어 있어요. 현재까지의 법 규정상 AMR 위에 올라가는 로봇은 협동 로봇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고중량의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자 하면 AMR이 다니는 기관이라도 펜스를 꼭 쳐야 됩니다. 자, 이 AMR 위에 로봇 팔이 달려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로봇을 사용하기 때문에 로봇 제어 기술. 로봇 제어 기술이라는 게 로봇 티칭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로봇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는 이제 그리퍼라는 손이 있어야 되죠. 자, 이 손을 설계하고 만들고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로봇 티칭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로봇 핸드 기술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집으려면 로봇 앞에 카메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어떤 조명과 각도, 필터를 이용을 해서 잘 쓸 것인가 하면 머신 비전에 대한 기초 지식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제어하고 하는 기술도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이 상위단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ACS, WMS, MS, ERP와 연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제어 기술도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디바이스 하나가 고급 승용차 한 대 값이 훌쩍 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 작은 게 왜 이렇게 비싸냐. 실제로 이런 기술이 많이 들어가고요. 언젠가는 정말 싸지겠죠. 지금도 많이 싸지고 있고요. 식당에서 이용하는 로봇, 배송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기술이 들어가 있고 공장에서 쓰는 안전 기준이나 안전 기준과 여러 가지 규제 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안전인데요. 사람이 직관적으로 보고 안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경광봉이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거진 적재되고 자동 충전 단자고 범퍼 스위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빨간 테두리로 보이시죠? 여기가 전부 다 라이다 센서나 초음파 범퍼를 이용해서 안전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사람이나 지게차가 부딪히는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3차원 공간상에서 쭉 싸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얘가 하던 동작을 자동으로 멈춰요.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실 부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AGV로 공장에 도입하기 생각해 둘 것들이 있어요. 커스텀이 제일 중요한데 외국 제품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많이 팔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커스텀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쪽에 대량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 커스텀이 돼서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한국 아직 로봇 제작사나 MR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와이파이는 끊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끊어졌을 때 로고 파일을 저장하고 있다가 접속됐을 때 상위단에 있는 어떤 시스템용 AGV를 적용한 ACS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동기화가 돼야 돼요. 뭘 통해서요? OPC를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설비와 통신이 돼야 되겠죠. 내가 물건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MCT 머신이나 택배 머신 앞에 오면 문을 똑똑 두드려야 되겠죠. 나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고 물건을 넣고 로딩하고 다시 원재료를 집어넣으면서 이야기했죠. 다 끝났어요. 이제 다시 작업 시작하세요. 그래서 기존 설비와 통신 기능이 꼭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와 똑같이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제품이다 보니 바퀴도 달고 감속기나 모터도 수명이 있는 소모성 제품이다 보니까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사용자가 교체 가능한 부품인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보수 교육 당연히 중요하죠.
자, 사람도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살 때 운전면허증이라는 걸 따고 연습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과 똑같이 네 바퀴 달린 차와 같이 보시고 유지보수 교육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기존에 WMS라는 물류 시스템과 연동이 잘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설치될 때 공장 HBM이라든지 기둥과 문제가 없는지, 피해 다닐 길은 있는지, 기존 설비를 옮겨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도입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시크 라이다 센서, 나브라는 제품인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람의 눈과 같이 여기 이제 공장이거든요. 사각형이. 얘 지금 AGV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AMR이나 AGV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라다 센서로 맵이나 위치를 이렇게 인식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동영상을 준비했어요. 제자리 턴하고 있고요. 빨간색, 파란색 있죠? 저건 이제 출발지하고 도착지입니다. 자, 아까 와이파이를 계속 강조했는데요. 공장은 특히 플라즈마 용접하는 데는 와이파이가 자주 끊겨요. 방해 전파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일반적인 공장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끊기는 일이 없는데 그래도 끊겨요. 그렇다고 무작정 출력을 세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 핸드폰이나 아니면 좀 고가의 제품 중에 그 주파수 세게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특정 위치에 가서 특정 와이파이에서 주파수가 약하다. 그 RF 신호 수신 감도를 체크해서 약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확장 안테나를 설치해서 이와 같은 반사판 방향을 고려를 해서 쏘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잘 해야 공장 곳곳에 AMR이 통신이 끊기지 않고 잘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사용해 보시다 가장 큰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는 와이파이가 끊기고 나서 구석에 혼자 자박해서 서 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CS를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는데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공장 전체의 라인이 이제 AGV가 돌아다니는 길이고, 빨간색 AGV, 파란색 AGV들의 종류예요. 이 종류가 지금 공장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 트레일러, 그 다음에 어떤 부품을 싣고 있는지, 이 친구의 지금 배터리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AGV가 갖고 있어야 될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내가 지금 배터리가 20%에서 30% 미만 떨어지려고 하니 자동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하겠어요? 라고 ACS한테 메시지를 주고 가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90% 이상 충전을 하게 되면 다시 출발지로 와서 나는 충전을 다 했고 출발 대기 상태예요 하는 것들을 위에 상용 통신이 돼야 물류 자동화가 이루어지겠죠. 자, 제일 ACS 가장 큰 기능은 이제 기준 정보를 관리하는 데 있어요. 현재 작업장 정보 위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패스 경로 관리. 특정 곳곳에, 특정 위치에 RFID 태그를 심는 경우도 있어요. L사의 창원 공장에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맵 정보로 관리해야 되고요. 맵 정보 관리가 왜 필요할까요? 생산되는 제품에는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라이프 사이클이 요즘은 점점 다운되고 수명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1년마다 한 번씩 생산 라인의 위치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산 라인이나 설비를 바꿨다고 해서 AGV나 ACS를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맵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을 집어넣고 출발 지점과 종료 지점을 관리할 수 있도록 ACS에서 기능이 추가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작업 관리. 예를 들어서 A라는 AGV는 한 달에 10시간이나 20시간을 일하는데 B라는 AGV는 4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로드 밸런싱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스케줄링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특정 위치에서는 현장에서 작업하다가 에러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거 작업으로 지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완전 자동이 아니라 수작업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나 메뉴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AMR이나 AGV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GV가 기능이 되게 많고 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에서 굉장히 고가로 받고 있어요. 보통 1억 이상씩. 실제로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맨데이가 들어가고요. AGV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장에 요즘 시뮬레이션을 실제로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이게 공장 캐드 도면을 그대로 받아서 창고를 올리고
배출되는 쪽에 창고를 어디에 어떻게 배치했을 때 AGV가 몇 대가 필요한지 산출하기 위해서 로딩 언로딩 시간까지 다 체크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돌리고 나면 충전 시간, 휴게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전부 다 체크를 해서 통계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툴들이 참 많이 나와 있고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 계산으로 AGV를 도입하면 안 되고요. 실제 CAD 도면 위에 실제 구동 시간, 충전 시간을 다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리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AGV는 일을 하고 있는데 꼭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AGV가 모자란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AGV는 생산의 일부이기 때문에 생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비싼 AGV를 많이 놓을 수도 없죠. 자, 그럴 때는 이 시뮬레이션 툴에서 경로를 단축시켜 준다든지 AGV 속도를 증가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일반 충전기가 아닌 고속 충전기를 쓴다든지 사람이 점심시간에 충전기를 충전해 놓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건 베트남에 있는 신발 공장인데요. 바닥이 보시면 타일이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금 자율주행이 굳이 필요 없어서 마그네틱 벨트를 깔아서 쓰는데 골프 카트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이 조그만 거 하나가 굉장히 많은 제품을 끌고 가고 있죠. 네. 지게차를 옮기려고 해도 한 대차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데 굉장히 좀 많이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많은 업체의 컨설팅을 나가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자동화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리스크도 크다. 설비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생산성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는 AGV를 먼저 쓰라고 말씀을 드려요. 뒤에 작업자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지만 AGV가 물건을 계속 갖다 주면 쉬지 않고 계속 일하죠. 현재 생산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작업자들이 물건도 가져오고 물건 가져와서 남는 시간에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작업 시간이 물류에 뺏겨서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AGV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도 라인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MR이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MR, ACS, MES 이제 연동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적재 중량은 7톤입니다. 굉장하죠. 자, 이 생산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아파트를 지을 때 들어가는 화장실 타일이나 거실에 있는 타일 있잖아요. 타일을 제작하고 만드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고중량 AMR이 자동 창고로 밑으로 들어가서 생산되는 제품을 놓고 빼주는 거예요. 뒤에 이제 자동 창고입니다. 아까 이 자동 창고랑 연동되는 게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했죠? WMS입니다. 이 WMS는 MES와 ERP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ERP에서 영업 관리자가 혹은 구매 담당자가 현재 창고에 있는 어떤 제품이 몇 개가 있고 원재료는 얼마만큼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자동 창고가 있음으로써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업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이 창고에 얼마가 있으니 이 제품은 내일이나 혹은 모레까지 배송이 가능합니다고 고객하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아닌 아까 보셨던 매직으로 그냥 종이판에다가 써놓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창고에 그 제품이 있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봐. 그럼 창고에 가서 카운터라고 또 살려야 되죠. 뭐 와야 되고. 네. 그런 것들을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래서 자동 창고가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비싸다고 생각은 많이 하시지만 지금 대부분의 신축 공장들은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은 자동 창고 초창기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 블록 제품처럼 자동 창고 전용 프레임이 나오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조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넣고 빠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이 제품은 뭡니까? 7톤이라고 했는데 정밀도가 2mm죠.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2mm이고요. 앞에 보셨던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반복 정밀도가 20mm에서 30mm인데 저희 AMR 앞에는 아까 필요한 기술 중에 머신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머신 비전 카메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에 들어갔을 때 정위 위치를 QR코드로 판단을 해서 정밀하게 움직입니다. 7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전동지게차는 사용 불가능하고요. 디젤유를 쓰는 굉장히 큰 지게차가 필요해요. 그 지게차 금액도 굉장히 비싸고 사람도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게차 한 대에 3명 인건비를 쓰느니 24시간 돌아가는 AMR을 이렇게 투입해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산 라인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원재료 투입하고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AMR이 완제품을 계속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류 자동화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MCT 머신, 스태핑 머신이나 MCT 머신과 연동을 해서 작업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AMR 위에 협동 로봇이 올라가서 이 협동 로봇이 MCT 머신과 통신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뭘까요? 사람이 필요가 없겠죠. 네. 원제품을 넣어주고 빼주고 검사까지 다 합니다. 검사 끝나고 나면 분량은 따로 빼주고 양품만 배출시키고요. 지금은 보통 아무리 일이 많아도 1근, 2근 해가지고 야근만 하지 철야는 하지 않습니다. 철야할 경우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야근할 경우 1.5배고요. 그래서 1, 2, 3군 나눠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이 로봇이 계속 MCT 머신이나 태핑 머신을 계속 갖고 가공을 해주고 제품을 계속 놓고 빼준다고 했을 때 생산 설비 자체도 기존에 1, 2근 할 때보다 30% 줄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AMR이나 ACS 도입이 생산 설비를 줄임으로 인해서 원가 상승 요인도 많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DN 솔루션은 세계 3대 가공기 회사죠. 네. 자,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려면 머시닝 센터와 위에 상위 시스템 그리고 그 상위 시스템과 ACS와 HV가 연동이 돼야 됩니다. 다음 보여드릴 예시는 여러분들 길에 많이 돌아다니는 전기차 있잖아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를 가공하는 라인입니다. 또 이제 생산 라인은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공장에서 시운전하는 영상인데요. 여기 지금 AMR 싣고 가는 게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예요. 케이스가 화재는 강하고 무게는 작게 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얇은 판에 특수 도료를 입힙니다. 근데 이 판이 얇다 보니까 사람이 들어서 옮길 경우 변형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 위에 보이는 로봇이 그리퍼를 이용해서 집어서 대차 위에 올려놓으면 그 대차를 여기 보이는 이제 AMR이 들고 다니면서 갖다 놓는 겁니다. 자, 이 라인 또한 사람이 필요 없겠죠. 네.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또 2톤인데 1.5mm. 쭉, 유압 프레스거든요. 들어가가지고 쭉 들어가서 내려놓습니다. 현재,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AMR에 물건을 싣고 다니고 로딩하는 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고요. 이 판을 도색된 판을 행거에다가 로봇이 로딩 언로딩 하는 게 사실은 핵심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많은 공정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AMR이 많이 쓰이고 있다. 사실 AMR이나 물리 자동화가 들어가지 않는 스마트 팩토리는 기존 로봇 자동화하고 크게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서 데모라인으로 납품했는데 AMR 위에 이바 협동 로봇이 올라왔고요. 지금 이제 전동 컴프레셔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전동 컴프레셔가 없어서 이 컴프레셔를 올려놓고 로봇 핸드에 흡기를 달아서 도색하는 공정입니다. 보통 자동차 부품 도색을 한다고 하면 전착 도색 라인에 제품을 집어넣고 도장 관리도 굉장히 힘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분명히 이런 라인이 생기게 될 거예요. AMR이 로봇을 올리고 거기에 이제 도색을 하는 거죠. 도색이 이런 것도 제가 해보니까 협동 로봇이 사람의 이제 특징 정보하고 위치를 다 기억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호기를 뿌려가면서 특정 위치에는 조금만 뿌리고 이제 흘러내리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서는 좀 많이 뿌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제작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걸어만 놓으면 뭐가 됐든 뭐 도장이 될 수도 있고 검사가 될 수도 있겠고 용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다 가능하죠. 근데 걸어만 놓으면 로봇이 혼자 스스로 다니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획기적이죠.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하냐? 실제로 쓰고 있는데 이제 도색 공정에 실제로 쓰고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데모 라인이고 실제로 도색하는 건 유튜브에서 이제 로탈 검색하시면 많은 작업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영상입니다. 이건 이제 모 회사의 배터리 케이스 라인인데 생산 설비는 이제 저희 설비는 아니고요. 이 생산 설비에서 나오는 시제품들을 실제로 모아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장이 굉장히 큰데 이 AMR은 이 일만 해요. 특정 위치에 갔을 때 나온 시제품을 비전으로 찍고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 그리퍼로 찝어서 수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반도체 공장이나 이런 생산 라인은 보통 이제 우주복이라고 하는 방진 방수복을 입어요. 장갑을 2개를 끼고 신발도 입고 옷도 입고 막 모자도 쓰고 이런 데서 일반적인 작업자들이 일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환경이에요. 깨끗하긴 하지만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만 지나면 손 안에 금방 땀이 차요. 그 다음에 이제 흡연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견디기 힘든 환경이고 그래서 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단순하게 이제 초도 제품 수거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점점 이제 일을 늘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다 로딩하고 나면 혼자 움직여요. 이거는 이제 절대 누가 조종하는 게 아니고요. 혼자 이렇게 움직입니다. 바닥도 그렇게 좋은 바닥이 아니에요. 상태가 쭉 혼자 돌아다니면서 사실 전체 공장 레이아웃이 다 끝난 다음에 AMR이 투입돼서 AMR 단일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시운전 기간 동안에 이제 저희 제품 위주로 이제 찍는 건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찍었고요. 다른 거는 절대로 이렇게 찍을 수도 없고 설비도 노출이 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많이 쓰이고 있지만 과연 이게 많이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수거된 제품을 좀 넣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리모컨으로 조정한 게 아니라 사물을 아까 라이다 센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 위치를 다 파악을 해서 제품 로딩 언로딩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한테 공장 전체로 돌아다니면서 각 라인에 수거되는 제품만 수거해서 꽂은 일만 하세요 하면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작업 환경이 그렇게 이제 좋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기는 이제 기계는 저희 제품을 충전하는 자동 충전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돌아다니면서 배터리가 다 되거나 일하지 않고 있을 때는 여기 옆에 제자리에 앉아서 이제 충전을 해요. 뒤에 작업자분들 계신데 신기해서 쳐다보고 계십니다. 자, 이거 말고도 이런 유형의 로봇들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이 어떻게 동작하고 움직이고 스마트 팩토리와 어떤 연관이 있고 기존 스마트 팩토리와 어떻게 차이가 나고 물류 자동화가 왜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인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동 창고를 비롯한 AMR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로탄 홈페이지 검사하시면 동영상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자료도 많이 있고 하니까 언제든지 메일이나 전화, 질문